네, 안녕하세요. 반응속도론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응속도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응속도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상수를 구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그 반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반응속도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반응속도란 이제 위와 같은 공식으로 정의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NO가 사라지는 그 속도와 이제 O2가 사라지는 속도, 그리고 NO2가 생성되는 속도 등을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내서 반응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속도가 이제 과학자들이 또 공식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런 식의 이제 다항식 형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2랑 1이 그대로 여기 2랑 1로 온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우연의 일치로 같아진 것일 뿐일 뿐, 그냥 같아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NO와 O2의 그 여러 가지 다항식 형태로 이제 VT가 정의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의 반응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H2, AI2가 만나서 EI치가 되는 반응은 반응 속도가 이런 식으로 되네요. 뭐 이와 같이 이제 그 정수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실수 형태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차수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이런 식으로도 되게 복잡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건 H2랑 BR2가 만나서 HBR이 되는 반응인데, 이런 식으로 뭐 역수승, 뭐 2분의 1 스승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룰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거와 같이 MA, MB가 정수인 형태만 다룹니다.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에만 의존하는 형태로만 반응 속도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여기 ENO2, 그래서 ENO2, F2,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미안해요. 어쨌든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 MA랑 MB를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과학자들이 여러분의 실험을 거쳐요. 그래서 1.15몰 정도, 1.15몰 정도, 1.72몰 정도, 1.15몰 정도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반응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랑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루트 2배만큼 증가했거든요. 지금 이게 대충. 근데 이제 반응 속도는 2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차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F2의 농도가 2배 증가했을 때 반응 속도 또한 2배 증가했어요. 그거를 봐서 1차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반응 속도의 차수를 결정하고, V는 K 곱하기 NO2의 농도의 제곱 곱하기 F2의 농도의 1승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K 같은 경우는 그냥 반응 속도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곱, 1승 이런 걸 알아보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알아볼 거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과학자들은 이제 실험을 대부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되게 귀찮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 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리스트 스퀘어스 폴리노미얼 피팅이라는 건데, y는 a1 x1, y는 a1 x의 1승, y는 a2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x의 n승을 만족시키는 4개의 변수 벡터 a, 4개 변수 벡터라고 하면 a1, a2, an을 말하는 거예요. 를 찾는 것이 폴리노미얼 피팅이다. 이때 x는 종속 변수가 되겠고 y는 그러한 종속 변수에 대한 관찰 데이터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랑 같이 x가 종속 변수가 되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y는 관찰 데이터. 그러니까 x를 이런 식으로 NO2의 농도, F2의 농도라고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관찰 데이터인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 A1, A2, AN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야지 이 반응 속도식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즉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줬어요, 컴퓨터한테.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이거랑 이거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즉 4개의 변수 벡터 A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식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1 x1 x1 제곱 1 x2 x2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한 다음에 x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x에 대한 데이터를 제곱하기도 하고 그냥 1로 쓰기도 하네요. 그리고 y에 대한 관찰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이건 반응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 가장 좋은 A, B, C를 찾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걸 행렬 A라고 하고 이걸 벡터 세타 이걸 벡터 Y라고 했을 때 A 세타는 Y에서 가장 적합한 세타를 찾는 거고 세타 그때 방금 A, B, C를 찾는다는 게 세타를 찾는다는 뜻이니까 그 공식은 지금은 복잡할지 몰라도 세타는 A의 트랜스포스라고 해요. 곱하기 A의 인버스 A의 트랜스포스 곱하기 Y로 찾아요.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참고하라는 거고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 이런 식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알고리즘이 그 폴리노미얼 피팅을 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할 뿐이죠. 참고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그래서 앞에 이 예시에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의 설명을. 몰동도가 1.15, 1.72, 1.15, 1.15죠. 그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NO2의 농도만 저기지만 정속 변수로 둬보는 거예요. F2의 농도는 이제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1.15, 1.72가 되겠고 x에 해당되는 값은 x 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1.15의 제곱, 1.7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1, 1이 돼서 매개 변수는 a1, a2, a3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게 된 값이 6.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A1, A2, A3를 찾아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죠? 이때 만약에 A3가 0이다. 그러면 그리고 A3가 0이 아니고 A2가 0이에요. 그리고 A1이 0이면 이 A3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냐면 이 C는 X의 제곱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상수가 결정이 되면 그죠? V는 그래서 NO2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3가 0이고 A2가 1이다. 그리고 A1이 0이다. 그러면 V는 이 A2가 1차항에 비례되는 값이기 때문에 V가 NO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됐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기저에 있는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이론 수업으로 실습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는 콜앱이라는 사이트를 써볼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을 다루는데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무료 오픈 소스여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임포트가 무슨 뜻이냐면 그 끌어오다라는 뜻인데 이제 numpy라는 모듈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모듈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이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요. 즉 A1, A2, A3를 계산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떤 모듈에서 뭐가 있는지만을 알면 우리가 그 원리를 간단하게만 이해해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 보면 지금 x 같은 경우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x 같은 경우는 0에서 1까지의 밸류 중에서 10개를 등차 수열로 뽑아오는 거고 y 같은 경우는 그 밸류에 2를 곱한 채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y 노이즈 같은 경우를 정의를 했는데 y 클린에다가 지금 랜덤 밸류를 더해줬죠. 그러니까 우리 실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론 세상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여기서 정확히 2배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오차를 의미하는 항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시화했는데요. 이 가시화한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스퀘어 폴리노미얼 피팅 즉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주면 이러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y는 2x 플러스 1이 만약에 랜덤 데이터를 추가시켜서 피팅을 해보면 이제 y는 2.66x 플러스 0.48이 되는 거죠. 이건 상당한 오차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y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x 리분은 그 폴리노미얼 피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1차 함수로 됐을 땐 당연히 피팅이 잘 안 될 거고 4차 함수 정도 돼야지 피팅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참고문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선생님이 제공한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다운받아 왔으면 이렇게 콜앱을 통해서 열 수 있게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을 누르면 이제 임포트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엔 좀 느려요. 네, 됐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따로 정의한 모듈이고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부터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이렇게 2.285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2.285 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팅을 해보면 이게 랜덤 밸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 값은 변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피팅을 계속 하게 될 건데, 네,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좀 다시 해볼게요. y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x가 되겠네요, 그죠? 그걸 이제 플러팅을 한 거고, 이제 이 모듈이 뭐냐면 a를 정의한 거잖아요. a라 하면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서 이게 a인 거죠. 이게 a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를 하고 1에 대한 벡터 이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서 행렬로 만들어 준 거죠. 그게 바로 이 그 코드의 의미가 되겠고, 라인 피트 이거 솔브 비아 백 서브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세타를 구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타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라인 피트라는 밸류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 ABC를 가지게 되겠죠. 그 밸류가. 그래서 라인 핏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기울기를 보면 0.08x 플러스 1.38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는 설명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우리가 구한 데이터를 여기에다 그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2차 함수로 그래서 피팅을 해봤네요, 그죠? x제곱을 추가했네요. 방금은 x까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x제곱을 추가함으로써 이 항을 더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a에다가 이 열을 더해준 거를 알 수 있고, 원스는 또 한번 등장하게 되네요. 이걸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컨드 올더 핏해서 solve via back substitution을 해주면 ABC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BC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한 거죠. 그죠? 그걸 여기다 그걸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코드가 여기가 되겠고, 그래서 나타낸 게 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 NO 더하기 이 H2가 N2와 이 H2O가 되는 반응에 이제 반응 차수를 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페리멘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요. 그죠? 이건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저희는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다음에 실험할 때 여기다 수정해서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H2 concentration, H2 농도 같은 경우는 0.5에서 2몰 농도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플러팅을 한 건데, 그냥 이제 이거를 플러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x축으로 하고 H2 concentration을 x축으로 하고 익스페리멘트 데이터를 y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게 이거가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아직 개형을 추론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은 2차 함수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2차 함수로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1차 함수로 피팅을 해봅시다. 그 전에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때 일단 방금 했던 것처럼 H2 concentration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X 벡터로.
그리고 np once가 1 벡터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걸 이제 트랜스포즈해서 a를 정의하게 됩니다. a를 그렇게 한 다음에 y가 정의된 거는 y는 이거잖아요. 이거 익스페리멘트 데이터 여기 있네요. 그죠? 실험 데이터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솔브 비아 백 서브스티튜션을 통해서 라인핏을 정해주면 ABC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AB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AB를 출력하라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y1은 2.48x 마이너스 1.31 보시면 좀 잘 안 맞죠? 아무래도 그죠? 아직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잘 그게 안 됐구나. 라인 피팅이 잘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차 함수로 한번 피팅을 해볼게요. 이번엔 H 컨센트레이션의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X의 제곱을 해주고 X를 해주고 1을 해주고 그렇게 A를 정의한 다음에 이 익스페리멘트 데이터를 또 Y로 해서 ABC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컨드 올더 핏이 되겠고 프린트 세컨드 올더 핏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번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해줘서 Y 세컨드 올더 핏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잘 만들어준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좀 짧은 시간에 대해서 잘 못하긴 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응용해서도 잘 응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